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젠 이게 아닌 예비 후보가 된 모양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소식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부친이죠. 고 최영섭 전 예비역 대령의 사무제를 맞아서 국립 대전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봤더니 이 최재형 원장이 사무제를 끝내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는 내용까지만 보고 제가 방송을 들어왔는데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보니까 기자들이 엄청 많이 오늘 취재를 갔더라고요. 혹시 네. 여기서 대권 관련 얘기했을까요? 네,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 사실상 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네, 이 바로 아버지 사무실을 지내러 간 이 대전 현충원에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이 본인의 이 정치 선언을 한 건데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버님이 유언으로 남겼던 말이 있죠. 대한민국을 밝혀라. 저희도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는데 그랬었죠. 최 전 원장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비춰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밝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정치의 뜻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아직 좀 준비된 조직을 구성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비가 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막 시작해서 조직이 어떻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라는 이 말 자체가 사실 대선 캠프를 곧 꾸릴 거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대변인은 김영우 전 의원이 하게 될 겁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캠프를 꾸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바로 공보 조직이죠. 네. 윤석열 전 총장도 이 공보 조직이 꾸려지지 않아서 참 이 어려움을 겪었었다라고 저희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공보 조직 보니까 지금 대변인도 내정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누가 봐도 출마 선언인 건데 딱 부러지게 저 출마합니다라고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참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지금 하시는 거 이거 정치 선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아버지 사무제로 왔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적절히 해석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말 정치 선언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자들이 길지 않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또 유독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거요? 네, 이 최 전 원장 청년을 유독 강조를 했는데 청년이요? 네, 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더니 이 최근 상황을 볼 때 국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모든 국민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면서 이 거듭 국민이라는 이 주어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청년을 언급하는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워딩 한 번만 같이 한번 볼까요?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빛이 비치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저도 단연간 취재해본 경험에 비하면 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겠다라는 뭐 이런 감은 오는데 글쎄요. 정확하게 대선 도전이다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대전 현충원에서 사무제를 지냈잖아요. 네. 했는데 뭐 고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천안함 용사 묘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참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보통 이런 일정들은 대권 도전 선언하고 바로 찾는 곳이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전 총장도 대권 도전 선언하고 바로 다음 날 대전 현충원을 갔잖아요. 그랬었죠. 사실상 대권 행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앞서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상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이라는 말을 정말 빼도 무방할 만큼 순도 한 99% 정도로 출마 선언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보통 출마 선언을 할 때는 그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이 장소가 지금 대전 현충원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의 사무제를 지내러 갔긴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같이 고 백선엽 장군의 이 묘역도 갔었고요. 이 천안함 이 장병들의 묘역도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분명히 안보에 방점을 찍은 이런 행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이 최 전 원장의 아버님 이 6.25 전쟁 때 직접 참전을 했었던 이 해군이었었잖아요. 네. 이 고 백선엽 장군의 이 묘역을 간 이유
이 고 숨진 이 아버님이 백선엽 장군을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 군인으로 모셨었다라고 합니다. 별세하신 아버님이 참 존경을 했군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 묘역을 찾아서 참배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한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요? 이 생전에 이 아버님이랑 고 백선엽 장군이랑 만나서 얘기를 나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6.25 때 미군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벌써 공산화가 됐었을 것 같다라는 말을 당시에 하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지금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번영의 토대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다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앞서서 이 민주당, 이 여권의 이 지지율 1위 이재명 지사가 이 미군은 점령군이다라는 발언 때문에 또 한바탕 논란이 됐었던 바가 있었죠.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출마 선언이랑 동시에 이 상대방 여권의 1위 주자인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을 좀 지적을 하면서 본인은 호국, 안보, 애국을 중시하는 주자다라는 걸 같이 어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고 백선엽 장군 묘역을 찾아서 참배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과 좀 대비가 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지난 6일이죠. 대권 도전 선언을 하고 다음 날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서 천안함 용사 묘역에 참배를 했었죠. 두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이동석 기자. 그러면 혹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뭐 기자회견인지 뭐 기자들의 질의응답만 받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언급은 없었을까요? 기자들이라면 아마 궁금해할 법도 한데요. 네, 당연히 윤 전 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 있었어요? 네, 최재형 원장은요, 윤석열 대안론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네, 나는 윤석열 대안이 아니다라고 오. 강조를 했기 때문입니다. 최정 원장은요, 나 자체로 평가를 받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윤 전 총장과의 협력, 즉 단일화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데다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라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한 건데요. 결론은 나는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나는 윤석열의 대안이 아니다. 본격적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위원님, 지금 우리 기자들이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상 대권 도전, 뭐 구체적으로 대권 도전을 서지 않았다. 사실상 대권 도전, 뭐 사실상을 자꾸 이제 붙여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자들 알아서 해석을 하십시오. 사실상이 아니라 이건 대권 도전이다 해석해도 되는 부분이죠.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 사실상 지난주 금요일 아버지 부친상 전에 인터뷰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러니까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고 봐야 되겠죠. 공식화로 해석을 해도 되죠. 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왜냐하면 대권 출마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략적이나마 어떤 나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거듭 공식화했다라고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대권 도전 선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대권 도전 선언을 하려면 좀 더 이제 형식과 내용이 좀 더 갖춰져야 되겠죠. 윤석열 전 총장처럼 지난 6월 29일 날 대권 도전 선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네. 뭐 거기 그때는 이제 왜 내가 대권에 도전하는지 뭐 이런 이유가 나왔지 정책은 뭐 구체적으로 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단 대권 도전 선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지만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말을 붙이려면 좀 더 형식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마도 부친상에서 국민의힘 유력 인사들과 이미 안면을 텄기 때문에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권 도전 선언이 한층 빨라질 것이란 예상이 가능한데요. 그러면 형식적인 자리가 이제 마련돼야 그때서야 비로소 사실상은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대권 도전 선언을 하려면 최소한 형식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죠. 형식과 내용이 갖춰져야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오늘은 지금 어떤 정도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왜 대권에 도전하는지 정도를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죠. 그걸 좀 더 구체화할 필요 있고 그렇다면 왜 내가 감사원 독립 문제도 있는데 왜 최재형이 대권에 출마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두 대권 도전 선언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별도의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정식 절차를 거쳐야 대권 도전 선언을 했다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대권 도전을 거듭 공식화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할 때 사실상이란 말을 딱 떼내려면 그 이후에 구체적인 자리가 마련이 되고 구체적인 워딩이 좀 나와야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대권 도전의 길을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만 들어봐서는 뭐 형식이 중요할 뿐이지 어쨌든 마음은 굳혔다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부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리인을 통해서 일찌감치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캠프 인선은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캠프는 이제 하는데 작지만 그 효율적인 캠프를 구성하겠다는 그 후보자의 그 생각에 따라 그렇게 크지는 않게 갈 것입니다. 후보자는 이제 큰 방향을 제시하고 큰 방향에 따라 실용적이고 그 시장 친화적인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예비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오늘이 등록 첫날인데 참 빨리 등록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미 이 출마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네. 굳이 뒤로 늦출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예, 그래서인 건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안 가고 이렇게 대리인을 통해서 접수 등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이 별도로 이 공보단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놨어요. 이 뭐라고 내놨냐면 또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이 공정과 상식이란 이 슬로건이 또 등장을 했는데 공정과 상식에 바로 선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를 만들겠다. 이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김 기자, 오늘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라고 불러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하고 이전에 윤석열 전 총장일 때하고 뭐가 좀 네.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일단 후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좀 많은 부분들이 달라집니다. 선거운동을 하려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요. 사무원도 있어야 되고요. 명함도 있어야 되고 어깨띠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런 모든 게 이렇게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해야만 법적으로 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주에 들게 되는 건데요. 근데 하지만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은 돈입니다. 돈이요? 네, 바로 후원금인데 이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면 후원회를 만들 수가 있고 이 후원회를 만들면 이 선거 비용 제한액이 한 513억여 원 정도 돼요. 여기 한 5% 정도, 25억 원이 좀 넘는 정도까지는 이 후원 모금으로 돈을 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야권에서 대선 주자로 꼽히면서 계속 얘기했었던 게 국민의힘으로 언제 들어갈 거냐, 들어가는 거냐, 마냐라는 얘기였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국민의힘에서 했었던 얘기가 윤 전 총장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혼자 개인 자격으로 대선 출마하면 돈 정말 많이 들 거라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제 현재 무소속인 상태에서 후원회를 열 수 있게 된 겁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 전 총장 이 후원금을 걷게 되면은 좀 더 이 여유 있는 이 태도를 입당에 있어 좀 여유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자금을 총알이라고 얘기를 보통 비유를 하죠. 총알이요? 네, 이 선거를 전쟁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총알을 얼마나 많이 비축을 해놨느냐. 이 전쟁에 있어서 총알만큼이나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인 거가 바로 선거 자금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네. 이 윤 전 총장이 총알을 좀 두둑하게 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모금이 된다고 한다면 입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으로 좀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25억 6천만 원까지 이제 후원금을 모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뭐 선거운동, 예비 선거운동이라든지 이 부분을 이제 좀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자, 오늘 윤석열 전 총장 한 언론을 통해서 이 인터뷰가 실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인터뷰가 실렸는데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 하면 이전에 정권 인사들 수사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으로 잡히고 있잖아요. 오늘 인터뷰를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넘어서야 할 산, 바로 과거 전직 대통령의 구속 배경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요, 윤 전 총장이 오늘 오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로 인해 가슴 아픈 일을 겪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유감을 표한다는 이 발언,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인데요. 네. 그러면서 저에 대해 섭섭한 감정을 갖고 원한까지 가지고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 통합을 위해 이뤄져야 하고 이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건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무모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임을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은 권력을 남용하면 반드시 몰락한다는 걸 검찰에서 많이 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 인터뷰 하나 계속해서 연결해서 좀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 관련해서 단일화 언급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 갑작스레 최재형 전 원장에게 손을 내민 꼴이 돼버렸습니다. 윤 전 총장 어떤 결단도 내리겠다면서요. 단일화 방식을 생각해보고 있음을 이렇게 밝힌 건데요. 먼저 윤 전 총장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살펴보면요.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이라면 어떤 선택도 하겠다. 최재형 전 원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또 오랜 또 정치 사회 경험을 많이 가지신 원로분들도 만나서 제가 그분들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좀 배우겠습니다. 듣고 배우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는 절대 안 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네, 윤 전 총장의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네. 윤 전 총장 정권 교체를 위한 선택이면 이 발언을 계속해 왔었죠. 이에 대해서 최재형 전 원장 반응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은요, 오늘 언론인들과 만나서 나는 대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립대전연충원에서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아직 단일화를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양측의 신경전, 특히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일전에 이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단일화를 언급을 한 부분이 있었죠. 당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11월에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는 아니 예를 들어서 밖에 계신 분들이 미리서 들어가서 같이 경선을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밖에 계신 분들이 지지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경선에 같이는 안 오고 있을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방법이 뭐가 있어요? 단일화 하려면은 그때 가서 방법을 갖다 강구해야 되는데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일화하는 그런 방법이 왜 다른 방법을 갖다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윤석열 전 총장이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 지금 누가 지지율을 가장 높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할 것 같으면 그때까지 지지율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할 거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이동석 기자가 이 언급했던 내용들 논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영 위원님, 먼저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 정권 인사들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처음으로 표시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이 어쨌든 야권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상당히 약점이 될 거다 이런 분석이 이전에 많았잖아요. 그런데 유감을 표시했어요. 이게 하나의 또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네. 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네. 전당대회 당시에 대구에 내려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만 탄핵은 정당했다. 그랬었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분리 대응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별도로 얘기함으로써 근데 결과적으로 당대표에 선출이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탄핵의 강을 보수층이 드디어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윤석열 총장도 이런 부분을 원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폐 정권, 적폐 수사, 전 정권의 적폐 수사는 정당했지만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싶고 유감이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뭐 법적인 부분과 그 인간적인 부분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수층의 마음을 달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에 그 어쨌든 이제 입당을 미루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내에 입당한다면 당내에서 이제 홍준표 같은 예를 들면 당내 강성 지지층을 업고 있는 그 주자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겨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당내의 강경 보수층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경선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대권 도전 선언을 한 이후에도 보수 일변도의 메시지를 내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일단은 집토끼, 즉 보수층의 마음부터 잡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 전략하에서 오늘 발언도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점이라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하려면 중도층의 마음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윤 전 총장의 언행을 보면 계속 보수층을 겨냥한 발언과 행동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쪽으로만 이렇게 돼 그렇죠. 있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잡은 다음에는 좀 더 중도층으로 확장을 해서 중도층의 마음을 잡기 위한 결과적으로 여권 후보를 이기려면은 중도층을 잡는 쪽이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내놓지 않으면 본선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행보만으로는. 어쨌든 지금은 당내의 보수층을 향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일화 부분 한번 볼게요. 윤 대표님. 네. 물론 단일화란 말이 지금은 설익은 단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앞장서라고 나에게 지지를 보내줬으니까 지지받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나로 단일화돼야 된다. 이런 자신감인 거죠. 뭐 그런 셈이죠. 물론 뭐 원칙적인 얘기죠.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단일화돼야 된다. 원칙적인 얘기인데 지금 야권도 분열돼서는 다음 대권 도전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렇고 속속 대권 도전을 지금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 얘기를 한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단일화하는 방법 아니면 지금처럼 제3지대에 남아서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뽑힌 사람하고 같이 단일화하는 방법. 예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하고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단일화했던 그렇죠. 그런 모델 말씀하시는 그 단일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후순위 나중에 국민의힘 단일화 된 사람하고 또 한다. 자칫하면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게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방법. 비대위원장이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11월까지 지지율 유지하는 사람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제2의 안철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처음에는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내 경선을 하면서 굉장히 또 국민적인 관심이 또 끌어왔거든요.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 뭐 포기할까 말까 하던 사람이 결국은 뒤집어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여태까지 2년간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주자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저 같은 입장이라면은 안 들어가는 이유는 자명해요. 중도층이 실망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지금 일부 설문조사에 하면은 호남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이 28%까지 나오거든요. 자칫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호남하고 중도층에서 실망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도 있고 기득권 당에 들어간다는 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외곽에서 돌잖아요. 그러면은 자칫 안철수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숙고를 하기 위해서 결정하겠지만은 가급적 국민의힘에 이왕 갈 거는 빨리 들어가서 경선에 참여해서 같이 언론이나 국민의 관심을 끌어야지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뉴스 나올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계속 공격만 했는데 공격할 게 이제 별로 없잖아요. 이제 자기 거 내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직 공약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 관심은 이제 앞으로
새로 나오는 저 최재형이나 유승민, 원희룡 이런 사람들이 더 이제 관심을 끌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려면은 국민의힘하고 빨리 손잡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는 이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언을 해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이 링 말고 밖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항상 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동석 기자, 지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여전히 평가가 박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해서요. 파리와 목이라는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파리와 목이요? 네, 맞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인데요. 정청래 의원은 파리를 모기로 막을 수 없고 모기를 파리로 막을 수 없다면서요. 설명 막은들 무엇하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누가 파리고 누가 모기인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들을 대체제가 아니라면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또 다른 표현들을 또 붙여서 반박을 했군요. 자, 더불어서 이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한 공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요즘 어때요? 뭐 좀 더 커졌어요? 아니면 요즘에는 좀 줄어들었어요? 어때요? 네, 글쎄요, 뭐 더 크다 작다를 얘기하기보다는 꾸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꾸준하다. 네, 일단 이번에는 근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 송 대표, 이 부인,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부인의 논문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줄리로 불리는 분을 어떻게 영부인으로 모실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네, 굉장히 좀 세게 얘기를 한 건데 영부인은 장관 부인보다도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송 대표 말고 또 누가 윤 전 총장의 이 배우자 부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오시죠. 프라이버시를 검증하자는 게 아니고요. 불법 여부, 학사 업무 방해 여부 이런 것들이 본질인 것이죠. 어떤 공적 무대에 등장을 하는 순간에 그냥 부인은 보통 사람의 부인의 프라이버시하고 다르죠. 장차 대통령의 부인 당선이 된다면 대통령의 부인이고요. 김건희 씨의 학사기 논문이 아니고 조국 전 장관 부인의 박사기 논문이었다면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부인이나 가족들한테 했던 것만큼 엄격하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대학이 알아서 할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옳지 않죠. 네, 역시나 추미애 전 장관이 먼저 나섰습니다. 추 전 장관이 아내의 프라이버시를 검증하자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이 해당 의혹 안에 있는 불법적인 문제들이 본질인 건데 이거는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공적 영역에 등장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랑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 뒤에 이어 들으신 건 강민정 이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강민정 원내대표 조국 전 장관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의 아내가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요. 때문에 이 조 전 장관 가족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윤석열 전 총장 본인도 이거를 이 아내의 논문 의혹에 대해서 나랑 관계가 없는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선을 긋는 건 옳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 여권의 이런 비판, 이런 공세에 대해서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부인에 대해서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도 궁금해집니다.